오늘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 주제로 광복절 특집, 김희곤 독립운동 연구의 산 역사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독립운동 연구의 산 역사에 대한 김희곤 선생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조상 자랑 알고나 합시다. 조금 강한 표현이죠. 네. 제가 안동 온 게 88년도니까 32년 반 흘렀네요. 대구 사람이 안동에 와서 느꼈던 제일 큰 충격은 조상 자랑하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다. 안동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조상 자랑하는 사람이 안동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 종목에 조상 자랑 넣으면 최소한 메달권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11대조, 10대조, 9대조의 좌우, 아래, 위 다 꿰는데 막상 할아버지 때에 항일투쟁에 나섰던 역사는 너무 모르고 조상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상 자랑 알고나 합시다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김희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이렇게 뜨끔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오늘 김희곤 선생님의 결담을 들어봤는데 김희곤, 과연 그는 누구인가? 프로필을 한번 쫙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마천. 네. 1954년 대구에서 태어나서 1988년에 안동대 사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네. 이후에 안동대 사학과 교수로 일하시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독립운동사, 여기에 지역의 독립운동의 뿌리, 특히 유림들의 독립운동의 근원을 좀 파헤치고 그리고 이 역사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 쓰셨고요.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 초대 관장을 지냈고 이후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관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 사학회장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장을 맡으셨고 아무래도 이렇게 불러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의 비둘기. 네. 비둘기. 네. 비둘기가 메신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로서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비둘기 했는데 어떻게 좀 선생님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성격상 독수리보다는 비둘기예요. 그렇지만 역사 전공자들은 대개 보이기는 비둘기 같이 보이지만 네. 평가할 때 그 내리치는 칼날 같은 경우는 늘 작두 위에 서 있는 듯한 그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독수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둘기 선생님이 있는 걸로 하고요. 김희곤 선생님은요, 이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승격을 시키고 기념관을 만드는 초창기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바로 이 퇴임하시기 전까지 수십 년을 매달리셨는데 모든 과정에 김희곤 선생님이 녹아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좀 이렇게 좀 그만두시면서 예.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심경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기념관 일이라기보다는 월급을 받는 본 직장은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잖아요. 네. 그건 1년 전에 작년 8월 달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이미 이제 큰 것을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큰 한 고비를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념관이잖아요. 그러나 어쩌나 간에 그 기분을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이렇습니다. 우리 평소에 연구실에 앉아서도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고요. 평소에 내가 내려앉아 해도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출근 안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논문을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아파트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소회 어떠냐고요? 예, 이거예요. 턱.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이 기쁨. 그래서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더 하고 싶은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때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얘기를 하시고 즐겁게 얘기를 하셔서 교수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그 무게보다는 더 즐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긴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누구나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안동과 이 경북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된 데에는 김희곤 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뭐 연구 초기에만 하더라도 안동이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는데 김희곤 관장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네. 안동이나 경북 분들은 제가 이 전공을 한다고 이제 생각들 하지만 아까 우리 천 의원 이야기 소개를 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독립운동사 연구는 전공자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법도 형법, 민법은 나누어지고 민법도 수없이 많이 나누어지고 노사 문제, 조정 뭐 많듯이요. 독립운동사 연구 영역도 임시정부 전공자, 만주지역 전공자, 사회주의 운동 전공자 또는 미국, 유럽 전공자 다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가 제 주 전공이고 그런데 88년도에 안동에 왔으니 경북에 있으니 여기에 있으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조상자랑 알고나 합시다 했을 때 안동 사람도 몰랐고 경북 사람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제 발굴해내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야, 이 정도 같으면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떤 인문학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대가에 속하는 분이 그것도 안동 출신인 분이 사기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쉽게 썼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놓았던 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 발상지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 순절자가 가장 많은 곳 독립운동 51년 역사를 한 지역의 역사로 다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런 곳이라면 성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정립한 뒤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싹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지나왔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 와서 자리 잡으면서 안동 사람들도 모르고 경북 사람들도 몰랐던 거대한 옥덩어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발굴하고 옥으로 다듬는 세월 그러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후계자를 또 길러야 되니까 연구자는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후계자도 길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사업도 펼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32년 반 살아온 세월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운동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외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 뭐 만날 수 있는 건 매체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인데 이 독립운동사를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이 김희곤 선생님이잖아요. 예, 제가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막 터져 나왔어요. 사실 그게 한 20년 전부터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걸 헤쳐갈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대중화를 생각했습니다. 대중화, 다시 말해서 연구실 안에서 강단 중심의 인문학을 갖고는 이게 위기를 넘어가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88년도에 와서 92년도부터 안동 청년유도회와 손잡고 이 대중 강연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30년 세월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이제 해왔고 올해도 할 텐데 그 다음에 그렇게 발굴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안동이 요즘은 뮤지컬에다가 오페라가 많잖아요. 네. 근데 최초의 뮤지컬이 뭐냐면 김락입니다. 락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는 이름으로 나온 김락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발굴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여성 김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발굴을 해서 후손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걸 복원하고 이제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전에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기념관을 짓고 중요 애니메이션으로 나가게 되고 이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이제 뮤지컬, 실경 뮤지컬을 만든 거죠. 그 이후에 안동에 지금 임청각이다, 이육사다, 많은 이 오페라와 뮤지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상상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찾아내고 복원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실경 뮤지컬로 공연이 될 때 그 많은 분들이 막 감동을 느껴서 박수를 칠 때 그 관중보다도 내가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날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날 정도로 아주 그 감격을 받단 말이죠. 이 감동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난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중화라는 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주변 시군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역사 뮤지컬로 오페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늘 행복하죠. 생각하면. 네. 그 뮤지컬이나 많은 것들을 접하고 감동받은 것보다 더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마 더 큰 감동을 받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안 위원님은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책까지 준비해서 사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 사인 받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그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이라는 책인데 김희곤 선생님께서 참 정성을 다하셔서 쓰신 책이죠. 저도 막연히 뭐 안동이 뭐 항일운동의 뭐 그 성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왜 우리 안동에서 이런 많은 항일 투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화적 환경이 뭔지, 그리고 우리 안동이 주로 보수의 도시로 인식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혁신유림운동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보수적인 정신을 가지면서도 어떤 국가 위기 때는 혁신운동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점 등등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받아서 오늘 또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또 사인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네, 이 독립운동이요. 사실 뭐 안동에서만 일어난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네. 경북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김희근 선생님 활동을 보면 안동에서 세계로 이렇게 연구를 쭉쭉 넓혀 나가셨는데요. 세계사적으로 한국과 경북의 독립운동 네. 연구하시면서 자부심도 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그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예정은 그 다른 지역보다도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 이런 거잖아요. 네. 국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전 세계 다 자국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역사는 모르고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2004년부터 2년 반 동안 이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라는 국가 단위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 소장을 이제 2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때도 겸직이죠. 안동대학 교수를 하면서 천안 가서 근무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추진했던 큰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세계의 눈으로 보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는 한 12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들은 식민지를 거쳤으니 다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그곳에는 다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하는 거죠. 짧거나 길거나 강하거나 짧고 약하거나 어쨌든 그중에 한국도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할까? 보니까 우선은 조건이 가장 악조건이에요. 바로 옆 나라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 그 전 세계 그런 식민지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의 바로 곁에 있는 아일랜드거든요. 이제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일랜드와 우리는 바로 옆 나라의 직접 통치를 받는 아주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독립운동은 제일 강해요. 그 다음 강한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나라들 속에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니까 세계 독립운동사 속에 한국은 제일 강성을 가진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냐 그러면 그게 경북이고 안동이더라. 그래서 제가 세계사의 눈으로 보면 위상이 달라져 보인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지역의 독립운동이 높이 평가를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는 이 독립운동의 유적들을 어떻게 하면 자원화할 것인가. 그래서 전 세계의 한국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조사합시다. 이걸 이제 정부에 제안을 했죠. 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700개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ABCD 등급을 나누어서 보존하는 방을 지금 쭉 추진해 왔고, 또 하나는 국내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내자. 그래서 등급화하자. 그런데 임천각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ABCD를 나누어서 A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보존을 하고, C, D 정도는 어떻게 하면 그 인터넷상에 오프라인상에 또는 온라인상에
해서 우리가 교육 자원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을 제가 2006년도에 제안해서 지금 1차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 자원, 독립운동 자원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 문화 현장에서, 관광 자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끌고 온 것이죠. 네. 김희구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빠져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거의 듣고만 있잖아요. 집중되죠. 오늘은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는 게 아니라 그냥 김희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정말 시간이. 죄송합니다. 감사하죠 저희가. 근데 광복절이니까요. 지났으니까 75주년 선조들의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맞이하기 힘든 오늘인 거잖아요. 이 독립운동사에서의 광복절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패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이 된 것이지 독립운동하였다고 독립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침략 또는 식민 사학이 아직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이 나이 든 사람들 머릿속에 과연 정말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독립됐다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 돌이켜 봅시다. 그러면 그 폭탄 떨어뜨렸다고 해서 모두 다 식민지가 독립이 되었을까요? 1945년 12월 18일 날 러치 군정장관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지난번 카이로에서 영수회담이 있었을 때 결의사항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1943년 11월 달에 카이로의 회담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평후 또는 중국에 주고 뭐 이런 전후 처리 원칙을 정했단 말이죠. 그 속에 식민지인 상태에서 독립을 약속한 나라가 유일하게 딱 하나, 한국이에요. 이 전쟁 끝나면 한국은 독립시킨다. 다만 영국의 견제로 인디우 코스라고 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미 군정 장관도 독립시키러 온 거예요. 그 영수회담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금방 독립이 되는 거 안 돼요. 인도네시아 10년 더 걸려요. 베트남, 영국이 들어가서 프랑스에게 넘겨주고 미국에 넘겨주고 야단 나는 긴 세월이 흘러가요. 어떤 나라도 금방 핵무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독립된 건 우리들의 독립운동으로. 그러면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가 왜 그 문제를 들고 들어갔을까? 장제스가 카이로로 가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와 5명의 대표가 가서 꼭 한국 문제를 넣어달라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가서 그것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2번이나 강하게 이야기해갖고 이 문제에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광복을 갖고 오는 것이지. 그다음에 광복이라고 하는 복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단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광복을 맞았으나 완전한 광복은 아직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옥원 선생님을 존경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건국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처음부터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올해로 이제 건국 101주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를 이렇게 되찾겠다는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뭐 일본의 패망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다고 하고, 근데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은 독립에 이어서 남북 분단, 한국 전쟁, 심지어 군사 독재 정권까지 우리 근현대사는 정말로 아픔과 아쉬움 이런 거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광복절은 우리 독립운동에서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새로운 출발점이면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은 날, 저는 그런 의미로 광복절을 받아들입니다. 광복절의 의미와 함께 안타까운 점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안타까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념 차이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안동에 보면 유독 이렇게 진보적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분들의 유족도 많이 만나보셨죠? 아, 그럼요. 우리 독립운동이 이제 51년간 전개되는데요.
3.1운동이 딱 중간이에요. 3.1운동 앞이 25년이고 뒤가 26년인데 전반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거든요. 의병을 했던 분과 계몽운동을 했던 분이 보수 진보가 있다면 3.1운동 이후에도 보수 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반 정도가 사회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빼버리면 우리 역사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제대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단 문제 때문에 냉전구도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포상을 처음 한 게 2005년 3.1절입니다. 근데 2005년에 포상하지만 그 전부터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한 기준을 다듬기 위해서 연구팀이 구성되었었어요. 제가 그 팀장을 맡았었고 그중에 8꼭지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분들을 어떤 분들을 포상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네. 해서 이제 내놓았던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분이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활동했다라는 증명이 분명히 되어줄 것. 둘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드려야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한 일이 없을 것. 셋째는 북한 정권에 참가하거나 북한 정권을 도운 일이 없을 것.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포상을 합시다 할 때 그 논리를 만들어갈 때 항상 기준을 삼았던 분이 권오설 선생이에요. 여기 안동 가일마을의 권오설 선생인데 이분은 조선공산당이었다고 해서 포상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독립운동은 뭐냐 하면 60만세 운동입니다.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60만세 운동은 제2의 3.1운동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전부 학생운동으로만 배웠지 조선공산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60만세 운동을 이끌어 나간 최고 지도자인데 그때 잡혀 들어가서 30년 4월 17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맞아 죽습니다. 30년. 북한하고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이 30년에 죽은 어른을 포상을 못한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그때 논의의 기본이었는데 그 후손들은 어땠을까? 참 기가 막힌 게 좌였기 때문에 한 번도 고개 들지도 못했고 자료는 어디에나 항상 숨기고 살아야 했고 그래서 권오설 선생 때 토담 속에 있었던 책이 어느 날 의문에 불이 나서 그 토담 속에서 나와서 그 잿더미 된 책을 옮겨서 집 뒤로 옮겨서 움막을 짓고 또 넣어뒀는데 또 불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후손이 그걸 안고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는 평생 동안 이걸 내놓지 않습니다. 저와 교감을 가지고 근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료를 내놓기 시작했고 제가 2003년도에 포상되기 2년 전에 고향 마을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서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다들 수군거렸어요. 2003년에. 그리고 2005년에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가슴에 쌓여있는 게 너무너무 커서 쉽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요, 김희곤 선생님의 결어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나라 사랑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자랑은 알고나 합시다 해서 정말 훌륭한 조상의 이야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조상 자랑할 거냐고요. 이제는 입을 다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과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실천지성이야말로 선비고 현대 선비가 가는 길이다. 나라 사랑 우리 차례입니다. 나라 사랑 우리 차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꼭 나와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